한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5일간의 드디어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네. 벌써 고향으로 떠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배아량 리포터는 이번에 뭐 어디 안 가세요?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일이 있어서 고마워하시는 것 좀 같은데. MZ스럽게 네. 서울에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네. 서울로 오시는군요. 아니 근데 네. 우리 이 설 연휴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미니에 홍봉숙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는데 우리 이 인사도 안 나눴네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세요. 저희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진짜 한가득 받으십시오. 정말요. 네. 붉은 말의 이 해니까 그 기운 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 봅시다. 연휴가 좀 길어서 이번에는 그냥 고향 가시는 길보다 아마도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귀경길이 훨씬 더 막힐 거다라는 지금 예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17일 날이 가장 혼잡할 걸로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운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들 운전하시고 또 명절 맛집이 MBC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이 MBC 라디오 들으시면서 또 안전운전 하시기를 뭐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또 사이사이에 교통정보로 어디가 교통정보 밀리는지. 하시는구나. 네. 본론 들어가서 오늘은 어떤 얘기 해드릴까요? 오늘은요.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요. 네. 요즘에 월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가 저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이름난 소프트웨어 회사들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사실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는 좀 악몽 같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라고 해서 CRM이라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러니까 뭐 영업 관리한다든지 고객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 만드는 되게 유명한 회사 있거든요. 이 회사부터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해서 기업들의 방대한 뭐 빅데이터들의 라벨을 달아서 이렇게 막 정리해주고 하는 회사 있거든요. 그 회사. 어도비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토샵, 그러니까 디자인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잘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가장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4% 정도 주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순환의 주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 소프트웨어 시대가 저문다라는 기사에 보면 네.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엔트로픽의 돌풍이라는 내용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엔트로픽 하면은 뭐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네. 여기가 비상장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 가치는 545조 원. 네. 규모는 상당하더라고요. 그쵸. 뭐 하는 회사예요? 사실은 엔트로픽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 오픈 AI는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네. 챗 GPT 만든 회사. 그 회사의 대항마가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고 챗 GPT는 뒤쪽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든든하게 돈도 투자하고 하면서 지원한 회사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세력들이 엔트로픽에 좀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하고 아마존이 이제 엔트로픽에 이렇게 뭉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1월 중순쯤에 클로드 코워크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게 시장에서 사용해보고 사람들이 이거 좀 충격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른바 생성형 AI 이런 것들은 뭐 이거 좀 알아봐줘라고 제가 치면 자료를 좀 잘 찾아서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약간 나랑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AI잖아요. 네. 근데 이 클로드 코워크는 말 그대로 코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처럼 업무를 도와주는 AI 서비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에이젠틱 AI라고 부르는데요. 에이젠틱 AI. 네. 우리가 챗 GPT를 생성형 AI라고 불렀잖아요. 네.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글도 써주고 번역도 해주고 요약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는 일종의 약간 굉장히 똑똑한 도서관의 사서 같은 느낌이라고 보고요. 이제 AI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한 단계 진화한 게 에이젠틱 AI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 챗 GPT도 그렇고 생성형 AI도 조금씩 이렇게 에이젠틱 AI로 가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네. 이번에 엔트로픽이 내놓은 클로드 코워크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일 잘하는 동료처럼 결과물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놀란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오겠네. 이 빨리 오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가 이 AI에게 맡겨버리면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사라지면 어떤 회사가 영향을 받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 잘못하면 매출도 줄고 구독도 줄겠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들 주가가 확 빠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 동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성실한데 일을 못하는 동료도 있는데 네. 아니 이 AI는 성실하지도 않고 일 못하는 동료도 있어요. 그거 좀 최악인데 네. 이 AI는 성실한데 일까지 잘한단 말이죠. 그죠. 어떤 수준까지 좋은 동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성형 AI하고 네. 에이젠틱 AI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좀 찾아보면 에이젠틱 AI는 내 컴퓨터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본인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와 키보드도 움직여요. 저 조금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출장 갈 거야. 내 메일에서 출장 일정을 좀 체크하고 비행기하고 숙소 예약을 좀 해달라라고 얘한테 얘기를 하면 얘가 그걸 다 메일 들어가서 찾아보고 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출장지하고 출장 목적을 보고 주변에 이제 호텔까지 다 알아봐요. 그리고 예약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결제까지 하고 결제 영수증을 회사의 총무부에 제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 옆에 비서가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가능하겠죠. 내일 나 본부장 회의에서 이번 달 결산 보고를 좀 해야 되는데 야, 내 컴퓨터에서 이번 달 회계 자료 좀 찾아서 내일 보고할 수 있게 자료도 좀 정리하고 그거는 이제 뭐 엑셀 파일로 만들고 그리고 PPT도 하나 발표해야 되니까 만들어서 내가 발표할 원고까지 좀 써줘. 그러면 에이젠틱 AI가 그걸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합니다. 무료인가요?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확 드십니까? 좀 무섭긴 한데 편할 것 같긴 해요. 유료입니다. 유료. 이 뒤쪽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네. 앞서 이제 생성형 AI를 제가 도서관 사서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네. 다른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이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고 이렇게 말로 도와주잖아요. 네. 그걸 지금 생성형 AI라고 하면 지금 에이젠틱 AI는 서비스 직원이 집에 나와서 집에서 그러네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크죠. 더 밀접하게 더 확실하게 도와주는 느낌인데 네. 이거 되게 잘 이용하면은 업무 효율 팍팍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효율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겠죠. 당장 정말 이렇게 일 잘하는 AI가 더 고도화되고 제 옆에 있다라고 하면 인력 채용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팀원 5명이던 조직이 뭐 한두 명만 데리고 해도 에이젠틱 AI가 옆에서 일을 돕는다라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에이젠틱 AI가 담당하는 업무가 생겨나면 자질구레하게 우리가 했던 일들이 사라지고 업무 플로우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총무팀의 영수증 처리 같은 거는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직원들이 법인카드 쓰고 영수증 증빙 올리고 뭐 세무 소프트웨어로 이거 돌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에이젠틱 AI가 맡으면 직원 이메일하고 카드 결제를 다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다 보고하고 영수증이 오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가지고 아마 다 신고까지 해버릴 겁니다. 이런 거 편리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이른바 ERP나 CRM 이런 거니까 네. 이거 잘 만드는 아까 세일즈포스라는 회사 주가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마케팅 팀에서 회사 인스타에 광고 배너 하나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부에다가 협조 요청하겠죠. 네. 이런 시안으로 해서 배너 하나만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서 주면 그 시안 보고 아니 여기서 이렇게 수정해줘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에이젠틱 AI가 들어가면 이런 컨셉으로 인스타에 올릴 배너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SNS 여기저기다 올려서 반응 제일 좋은 거 그거 하나 골라서 우리 회사 공식 계정 인스타에다가 게재해줘. 그럼 얘가 알아서 다 합니다. 와. 그러면 디자인팀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팀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 굳이 어도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도비 회사가 주가가 쭉 빠진 거고. 이게 이제 세무회계, 법률 자문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도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른바 소프트웨어의 몰락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러겠네요. 저로 대입해서 생각해봤는데 지금 실시간 교통정보 반영해서 교통방송해줘 하면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목소리까지 된다라고. 지금 뭐 목소리도 배아량 리포터의 목소리로 해줘 그러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위협을 확 느껴버리는데 지금. 네, 많은 부분에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엔트로픽이 내놓은 클로드 코워크가 이렇게 된다. 좀 가까운 미래에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얘가 지금 해낸다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낼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눈에 막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여러 장벽의 문턱을 이제 넘어섰구나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엔 조금 더 숙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에이젠틱 AI가 인턴 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이다. 얘가 인턴을 지나서 완전히 적응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직원 한 명이 회사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지금 같고요. 수습 과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작업을 시키면 약간 버벅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뭐 컴퓨터 화면에 팝업창 막 뜨고 그러면 얘가 멈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옆에서 결과물도 지켜봐야 되고 진행되는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네, 그게 좀 무섭고요. 그리고 지금 제대로 일을 시키려면 비용도 꽤 비싼데 우리 돈으로 이 서비스 이용하려면 월 20만 원 넘는 돈 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사용 횟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미래를 보는 거니까 네. 당장 소프트웨어 회사가 망한다 이게 아니라 이들의 수익 모델 근간이 흔들릴 요소가 나왔구나라고 보는 거고 그간 그래서 주가에 주고 있던 이른바 멀티플이라고 해서 가침평가를 하는 이 멀티플을 깎아서 주가의 목표치를 낮추거나 아니면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 지난주에 벌어진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바탕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몰락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그간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제조업과 달리 엄청난 제조업, 그러니까 시설 투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인력이나 뭐 이런 것도 제조 회사들에 비하면 덜 채용하면서도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높은 이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조업 강국이긴 한데 야 소프트웨어 쪽에 인재도 좀 육성하고 이 산업을 육성해야 돼라고 얘기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만 들여다보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게 하드웨어를 인간들이 쉽게 다루고 하드웨어하고 대화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AI가 등장하면서 굳이 인간하고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아도 중간에 AI가 다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는 모습도 좀 나타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특히 요즘은 메모리 반도체 D램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지난주 미국 증시가 아까 소프트웨어가 막 크게 주가가 흔들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불안한 와중에도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애들이 전부 D램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미국에서는 든든하게 그냥 버텨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메모리 시장 D램 제일 잘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두 회사의 주가도 국내에서 굉장히 강했던 그런 흐름이 나온 것이죠. 이게 메모리 기능에 따라서 뭐 AI 성능의 차이가 있고 그런 건가요? AI 성능의 차이는 사실 GPU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AI의 성능 차이를 내는데 네. 이 AI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오가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빠르게 오가려면 D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HBM이라는 이 광대역폭 메모리가 네. 주변에 있어야 우리가 그러니까 저런 거죠. 그러니까 도로는 크게 뚫어놨는데 우리가 중간에 병목 구간이 생기면 아무리 도로가 커도 그 병목에서 막혀서 도로가 막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금소 같은 거죠. 고속도로가 뭐 8차선, 16차선인데 요금소는 2개, 3개밖에 없으면 그거 뚫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GPU가 뭐 16차선짜리 GPU인데 막상 데이터가 오가는 그 길목에 그 요금소가 한 2개, 3개밖에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늘려주는 게 HBM이고 D램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네. 오늘 기사 보니까요. 독재자 잡은 인공지능 이 클로드를 사용했다고 미군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할 때 있잖아요. 네. 이거 사용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엔트로픽 AI 네. 클로드 사용했다고 하죠. 이거 네. 많은 변화 가져올까요? 앞서 제가 에이젠틱 AI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는 컴퓨터 내에서의 진화고요. 컴퓨터 밖에서의 진화는 저희가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로봇입니다. 네. 최근에 현대차가 개발했다고 하는 아틀란틱이라는 로봇가 아틀라스라는 로봇가 굉장히 주목받았잖아요. 네. 덤블링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던데 그것까지 아마도 올해 AI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두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AI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